이 단어 봤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가주어 구문 떠올려야 되고요. 그치? 그다음에 요거 봤을 때 뭐 떠올리면 된다? 비교급 구문 떠올리면 돼. more than.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비교급 나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주어겠네요. 그치?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주어 먼저 세우고요. 네. 이걸 비교급으로 바꾼 이유는 누구 때문에? shorten도 있지만 than 때문에 얘도 비교급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치? 비교급은 병렬시켜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가주어 나온 다음엔 옆에 뭐 나온다? 투부정사 나와요.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문을 외웠다면 당연히 to fly겠죠. 나는 거지. 어디로? 이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투부정사 병렬했는데 to 생략되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our day 쓰고 그 다음 than 쓰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A more than B는 A와 B는 뭐가 똑같아야 돼? 비교하는 대상이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than 기준으로 앞쪽이 가주어 문장이었기 때문에 뒤쪽도 무슨 문장이어야 된다? 가주어 문장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주어 구문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라는 건 얘가 나보다 뭐하다? 이쁘다라는 건 걔는 나보다 뭐하다는 거야? 안 이쁘다는 얘기잖아. 그치? 어차피 형용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비교 대상의 일치야. 예를 들어 A의 이쁨과 B의 똑똑함을 비교할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제가 나보다 더 똑똑해. 제가 나보다 더 이뻐. 라는 건 이쁘건 똑똑하던 형용사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형용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20단어로 쓰라라는 건 여기는 생략을 하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20단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괜히 easier 한 번 더 쓰면 나중에 단어 모자르죠. 그치? 나만 도니까 그러면 또 감점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 서쪽으로 날아갔대. 그럼 당연히 어느 쪽으로 날아가겠어? 이젠 동쪽으로 날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to fly 이번엔 eastward 쓰고 병렬 구조니까 품사를 맞춰야 되거든. 투부정사 and 동사 원형. 투부정사 an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됐죠? 네. 알겠지? 됐죠? 네. 해석할 줄 아니? 니네 이 정도 구문? 이게 정답이야. 해석해봐.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해석을 못한다는 건 또 뭐가 딸린다는 거야? 독해력도 조금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독해력은 한 번에 안 늘어. 문법은 오히려 간단해. 외워버리면 되니까. 그치? 네, 독해는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해? 보통 A 된 B를 B보다 A 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쉽다. 당신의 나를 늘리는 거 그리고 서쪽으로 날아가는 게 쉽다. 근데 모두 쉽다? 저것도 쉽대.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쉬운 거보다 쉽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 비교급 then B 비교급 여기가 만약에 뭐였다면 센텐스였다면 A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B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거보다 쉽다? 이상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상하지, 그치? 쉬운 거보다 쉽다가 아니라 당신의 나를 연장시키는 거와 서쪽으로 날아가는 게 쉬운 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디로 날아가면 동쪽으로 날아가면 당신의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됐니?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정도 독해에서 만약에 추론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을 줄이려면 어느 쪽으로 날아가라는 얘기야? 동쪽으로 날아가라는 얘기고, 그치? 어디로 날아가는 건 어렵다? 서쪽으로 날아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됐지? 네. 자, 마지막. 네. 은광은 참 가주어 좋아해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쉬웠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인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how예요. how는 기본적으로 동사, 명사, 전치사 요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각각 how가 나올 때 동사 옆에 how 쓰는 경우, 명사 옆에 how 쓰는 경우, 전치사 옆에 how 쓰는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는 뒤에 문장과 상관없이 문법적으로 틀립니까? 명사 옆에 how는 틀려요. 알겠지? 명사 옆에 how 못 써. 됐지? 자, 전치사 옆에 how 쓸 수 있거든? 동사 옆에 how 쓸 수 있거든? 여기는 어떤 차이야? 어순 차이야. 즉 동사 옆에 how를 쓴다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누가 먼저 출발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고요. 전치사 how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가 먼저 출발하면 안 되고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걸 뭐 외웠다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막 엇거지로 영작하려고 했을 때 wrong을 어디다가 쓴다? Things are going to take long 이렇게 쓴다고. 그치? wrong 뒤에다 쓰면 되는데 안 돼. wrong 무조건 먼저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봤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치?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요. 네, 당연히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제 본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걸 했던 이유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 좀 하고 그치?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맞추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걸 맞췄으면 벌써 이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아니야. 알겠니?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독해 피세요. 독해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게요. 숙제는 해오셨나요? 숙제는 해왔고. 숙제했니?
잘했어. 그래, 숙제하는 게 중요해. 숙제했어? 잘했어. 그래, 숙제하면 돼. 그거 숙제하면서 늘려 나가면 됩니다. 자, 주로 틀린 거 위주로만 조금 볼게요. 정답부터 먼저 맞춰볼까? 자, 흐름 문장입니다. 네. 자, 1번의 정답은 2번. 맨 여기다가 마이너스 몇 개인지 한번 써보세요. 쌤이 한번 좀 볼게. 자, 숙제는 다 해오셨으니까 2번에 1번. 자, 3번에 3번. 됐죠? 네. 4번에 5번. 자, 그 다음 6번에 4번. 6번은 맞았겠지. 한글 선지니까. 그치? 네. 7번에 5번이야? 4번? 5번에 5번. 5번에 5번. 네.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됐죠? 네. 그 다음에 9-1번에 5번. 9-2번에 4번. 됐죠? 네. 마지막 10번에 4번. 됐죠? 네. 보자. 몇 개 정도 맞췄나? 틀린 개수 한번 써보세요. 틀린 개수. 체크할 거예요. 저번보다는 많이 맞췄네? 성이 좀 썼어? 그래, 그렇게 자꾸 습관 들여야 돼.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 누구 거야? 누구 전달? 누구야? 얼핏 보면 대학 과정인 줄 알겠다. 쌤도 대학을 처음에 입학했을 때 나도 약간 순수했어. 나는 막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막 과정 같은 거 막 입고 다니잖아. 내가 학교에서 주는 건 줄 알았어.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 그래, 어이가 없었어. 생각해볼까? 아니,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맞춰 입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사기치는 애들 많대.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인증해주는 막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냥 통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거든. 그 과대표가 와가지고 다 이제 주문받아. 막 디자인 같은 거. 거기서 골라가지고 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홈쇼핑, 아니 그 홈쇼핑이래. 인터넷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일부러 약간 사기치려고 막 학력이 좋아하는 애들이 일부러 막 저기 뭐 딴 데 가가지고 그거 막 잠바 쳐가지고 막 그렇게 골빈 년들 많대. 남자는 여자 꼬시려고 막 서울대 과장 입고 다니고,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막 연대 과장 입고 다니고. 알겠지? 여튼 네, 그렇게 살아봐야 뭐가 의미가 있니,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많이 맞췄네요. 네, 그래서 조금 오답률 높은 거 위주로 좀 해볼게요. 3번 해볼게요. 3번이랑 빈칸도 한번 해볼게. 6번 3번 6번. 그 다음에 순서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6번 8번 딱 세 지문만 가볍게 해보자. 네.
자, 볼게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흐름 문제라는 건 뭐 수능 패턴으로 기준점으로 잡으면 자, 흐름 문제라는 건 플로우 문제야. 결국 어떤 게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쁘다가 나온다? 정답이 아니겠죠. 그치? 반대로 어떤 게 좋다라고 했는데 플로우가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 나와야 돼? 나쁘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좋대. 이것도 우리가 틀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선지 자체는 당연히 해석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쵸? 네. 됐니? 자, 볼게. 자, 당연히 똑같지 않다. 그쵸? 네. 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데 not quite the same thing은 조금 중요한 구문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정이라고 합니다. 독해에선. 예를 들어 not always라든지 not 요런 단어라든지 not quiet이라든지 그치? 그죠? 자, 부분 부정은 뭐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다. 완전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건 그럴 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전체 부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지? 이건 진짜 완전 아니야. 뭐죠? Not at all. 는 전체 부정어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무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동일한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사실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돼. 아, 뭔가 똑같아요 라는 문장 뒤에 이게 오겠지. 그치? 아, 똑같은 줄 알았지만 완전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치? 자,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라고 들릴 때 당신에게 그게 언제인지 말해주지 않는데. 됐죠? 자, 볼게요. 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에세 1을 어떻게 크게. 그치?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별표? 보통 독해에서 투부정사 나오면 중요해. 왜? 투부정사는 뭐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에서 투부정사는 거의 99% 목적으로 사용돼요. 아시겠죠? 즉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나의 목소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좀 좋게 들리는지 아니면 좀 거북하게 들리는지 아니면 또렷하게 들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된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때때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 beneficial, 도움이 되겠죠. 유용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떤 것이 도움이 돼? 또 누군가가 타인이 그걸 읽는 걸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키워드라는 건 뭐야? to hear이 beneficial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가 듣든가 남의 목소리를 듣든가 둘 다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to hear에 관련돼서 무슨 개념? 퍼스티브 개념입니다. 느낌 오시죠 이제? 플로 문제는 이거야. 만약에 1번에 but, however, 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1번 문장이 도로 다시 듣는 게 도움이 안 된대. 그럼 1번 정답이야. 왜? 분명히 아까 도움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1번 볼까? 자, 어느 쪽이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뭐를 하는 거? 듣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주목하지 않는다면, 언제? 조용히 있을 때. 됐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했다. however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불편해. 뭐가 불편해? 누군가가 당신에게 뭐를 한다면 읽어주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는 단순히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제 뭐를 이용해라? 컴퓨터를 이용해라. 그럼 잘 봐 이제. 이런 게 플로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it can be부터 2번 선지 앞쪽에 요 라인까지는 뭐가 도움이 된다? 내가 듣거나 남의 걸 듣거나, 맞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2번 뒤에 문장은 뭐에 도움을 받으래? 내가 듣는 거나가 아니라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래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거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이런 게 대립구조인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대립구조가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however, but, yet이 필요하다고, 그치? 됐지? 그렇기 때문에 2번까지도 틀리진 않습니다. 2번까지도 틀리지 않습니다. 됐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더듬거리지 않을 거야. 그치? 되셨죠? 뭐에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죠? 어떤 게 어색했을 때 더듬거리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끝까지 바르게 나갈 거래. 그치? 그럼 잘 봐 이제. 얼핏 보면 컴퓨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잘 봐요. 자, 당신에게 컴퓨터가 읽게끔 해주래. 됐지?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아직 컴퓨터에게 무슨 행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치? 컴퓨터가 뭘 한 게 없어 지금. 그냥 컴퓨터에게 당신의 에세이를 읽게끔 해보래. 그럼 컴퓨터가 그 에세이를 뭐 잘 읽어줬건 아니면 뭐 이상하게 읽어줬건 그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 과정이 나와야 컴퓨터가 이렇게 하더라, 또한 컴퓨터가 또 이렇게 하더란데, 지금 이 3번 앞쪽까지 뭐가 없다? 컴퓨터가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이 빠져 있죠. 그럼 과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한 적도 없는데 also 또한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컴퓨터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뭘 해주냐면, 당신이 뭔가 옳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는 컴퓨터도 그게 틀렸다라고 간주하고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은 뭐야? 컴퓨터가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이죠. 됐지?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했어. 또한 컴퓨터가 또 이것도 했어 라는 얘기잖아. 그치? 됐죠? 네, 그래서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 다음, 자, 빈칸 문제는 이제 조금
저한테 정규 수업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맞춤법도 해. 그쵸? 네, 아까 보니까 빈칸 문제 좀 많이 맞았더라. 그래, 하면 돼. 자, 비전이라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 움직이는 목표물을 쏘아 맞히는 것과 같대. 그치? 그럼 움직이는 물체를 쏘는 거에서 뭐가 중요해? 쏘는 게 중요해? 물체가 중요해? 움직이는 게 중요해? 이게 독해력이야, 얘들아. 잘 들어. 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야. 때리건 쏘건 발로 차건 동일한 의미야, 맞지? 이게 물건이 아니라 펜이어도 똑같고 책이어도 똑같고 컴퓨터여도 똑같대, 맞지? 결국 포인트는 뭐다?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알겠지? 그래서 무빙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는 쉽지 않아. 이걸 알기는 쉽지 않아. 그래도 다음 문장과의 연계성을 조금 따져줘야 돼요. 결국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마침표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플랜티 오브부터 뭐를 한 번 더 언급했다면, 타겟을 언급했다면 타겟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무빙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무빙이 중요하다는 얘기며, 슈팅이 나왔다면 슈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한 표현들은 반복되니까. 지금 알겠어? 다시 영태쌤이 아침에 라면을 먹었대. 그러면 영태쌤이 중요한지 아침이 중요한지 라면이 중요한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 문장만으로, 맞지? 근데 옆에 보니까 점심에도 먹었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라면이 중요한 거야? 아, 점심에도 먹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아침이 중요한 거지. 왜? 아침과 점심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야, 이제 너 독해 열심히 하자. 봐. 천천히. 천천히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 천천히 할게. 자, 실험을 해봤어. 어른과 애들한테 실험을 해봤어. 무슨 실험? 공놀이 실험. 뭐가 중요한 거야? 아, 공놀이가 중요한 거야? 실험. 그래, 어른과 아이가 중요한 거지. 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자, 어른과 아이에게 라면을 먹였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어른과 아이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야 뭔가 차이점이 도출되잖아. 어른에게 라면 먹여봤더니 어른은 이렇고, 애한테 라면 먹여봤더니 애한테는 이러더라. 이해돼? 그게 실험의 결과인 거잖아. 그치?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차이점을 도출해내는 게 실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 만약에 어른에게 라면을 먹였다, 아이에게 라면을 먹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둘 다 라면을 먹었다가 아니잖아. 지금 알겠지? 이 실험의 결과는 뭐 어른은 어떻더라, 애는 어떻더라가 실험의 결과일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라면을 어른에게 먹여봤고 우동을 어른에게 먹여봤어. 이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이제 알겠어요? 라면을 먹여봤더니 어떻고 우동을 먹여봤더니 어떻더라. 지금 알겠지? 이해되죠? 네. 그럼 볼게. 자, 미래에는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뭐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바뀐다라는 문장이야, 맞지? 그럼 아까 첫 번째 문장에 business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에서 뭔가 바뀐다와 관련된 표현은 뭐예요? 쏘는 게 바뀌는 거야? 타겟이 바뀌는 거야? 움직이는 거. 무빙.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일로 가더라. 얘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일로 가더라.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 물체. 지금 알겠어?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
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니네가 서울대를 갈지 재수를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쵸?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무빙이 중요한 거죠. 그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 당신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하도록? 예측이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돼? 그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란 얘기잖아. 그치? 되셨죠? 아시겠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사업가 얘기는 아닌 거 알죠? 예시는 정답이 아니야. 됐죠? 사업가 얘기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가 어떤 긍정적인 예측을 했어. 근데 결국엔 그게 wrong, 잘못되겠지. 뭐에 의해서? 아주 잔혹한 환경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아주 공격적인 경쟁자에 의해서 이 사람의 낙관적인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해 이런 cruel recession에 당하지 않도록 aggressive competition에 당하지 않도록 예측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독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와 얘는 뭐를 의미해? unpredictable을 의미하겠죠.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 이걸 갑자기 막 누가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뭐를 해라?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는 개념이겠지. 그치? 근데 독해력이 딸리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딸리니까? 단어가 딸리는 거죠. 은근히 단어를 애들이 진짜 많이 몰라. 그럼 뭔가 미리미리 대비해라, 뭐 예방해라, 뭐 이런 거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미리미리 대비하다, 예방하다. 영어로 뭐야? 재민아 말해봐. 그건 준비하다고. 그건 그냥 준비하다잖아. 그건 막다고. Prevent, hinder, discourage, deter, bar 이런 거는 막다고. 그 다음에 expect, 그 다음에 prepare 이런 건 다 뭐야? 준비하다야. 그냥 예방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대비하다. 그거 봐, 단어가 약하다니까. 너희가 재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 prepare는 단순히 준비한다는 게 의미고, 그치? 뭐죠? 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in case죠. 됐지? 근데 보통 아이들이 in case를 어떻게 해석해? 그냥 그러한 경우에 라고 해석하죠. 그치? 아시겠죠? 네. 됐지? 그러면 딱 봐도 지금 predictable 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하란 얘기잖아. 그러면 1, 2, 3, 4, 5번 선지 중에 뭔가 미리미리 대비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치? 당신의 비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아니고요. 잘못된 결정을 뭐 하세요? 방어하세요. 아니고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아니고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치? 뭐하라? 당신의 비전이 뭐에 맞게끔 conform to 무슨 뜻이야? 대비하다 라는 뜻이죠. 그치? 보통 우리가 conform을 자꾸 순응하다 라고만 해석해.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걸 또 확인하다라고 해석해요. 단어가 너무 딸리시니까. 확인하다, 우리가 보통 컨펌 받다는 철자가 달라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컨펌 받다, 쌤 이거 컨펌 받다의 그 컨펌 아니야? 그건 뭐죠? 이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컨펌 해주다, 컨펌 받다 라는 뜻이야. 이게 확인이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또 컨펌으로 해석하면 뭐야 새로운 리얼리티를 확인하라고? 전혀 상관없는 뜻 같은데 당연히 단어를 잘못 외우니까 전혀 상관없는 뜻이 되겠지, 그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뭐에 대비하다, 뭐뭐에 순응하다, 팔로우 뭐뭐에 따르다란 뜻입니다. 알겠지? 됐죠? 그래서 새로운 현실, 어떤 현실, 예측이 안 되는, 무빙하는 현실을 뭐해라? 막아줘라, 대비해라.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순서 문제 요거만 한 번 더 하고 네,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요약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영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로 해도 돼요. 왜? 어쨌든 내가 지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치? 자, 제시문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완벽히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거, 편견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하다. 뭐를 리밋, 제한시키는 거,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됐지? 됐죠? 뭐를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되며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뭐를 할 때?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 우리가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를 편견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뭐를 없애라는 얘기야? 편견을 없애라고. 알겠지? 이해되죠? 편견을 없애라고. 네, 그러면 요 새끼가 아주 빌런이구나. 그치? 아주 나쁜 놈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A번 봅니다. If it did,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아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술을 반복하겠지. 그쵸? 네. 뭐를 하든지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까지 합리적 판단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겠지. 그러면 여기 it이 아직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떤 그 it을 한다면 합리적이 되고 it을 안 한다면 부정이 되는구나.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편견을 없애는 전략을 집중. 전략을 나오는 순간 단어 겹치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뭐보다 뭐가 먼저는 아니야? 최소한 A가 B보다 먼저는 아니지. 왜죠? 더 same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되면 다시 똑같은 전략을 쓰세요잖아. 맞지? 그럼 최소한 뭐가 먼저는 아니야? B보다 A가 먼저일 순 없죠. 알겠습니까? 왜? 이건 뭐기 때문에? 전략의 재진술이었기 때문에. 그치?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뭐 한다면 그래, 수립한 후에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한 대로 그 전략이 잘 useful 유용할지 됐니? 우리가 뭐 하는 전략? 편견을 없애는 전략. 됐죠? 편견을 없애는 이 전략을 뭐 해봐야 돼? 시도해 봐야 돼 라는 뜻이고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적인 편견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이 그 편견을 넘어선다는 걸.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편견이 가져다주는 영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누가 봐도 이건 뭐죠? 인트로덕션이죠. 그치? 됐니? 편견을 가지면 이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이 전략이 먹히면 성공하지만 이 전략이 안 먹혔을 땐 다시 반복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죠? 네. 이 정도 순서로 맞출 수 있어. 네. 그래서 가장 뭐가 먼저야? C가 먼저고 B가 먼저고 A. 됐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독해는 뭐 하루아침에 늘지 않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고